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일본 지방재판소에 올해 2026년 1월 26일 선고한 북송 제1교포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승소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 소송을 이끈 모두모이자 대표 이소라 대표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이소라 대표님 인사 잠깐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에서 태어났고요. 지금 일본에 정착하면서 북한 인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NGO 모두모이자라는 단체에서 한 12년을 활동하고 있고요. 저희들의 활동의 기본은 이제 북한 인권이 법적 책임 규명이고요. 이제 김태현 이사장님께서 설명하듯이 올해 1월 26일 12년 동안 진행해오던 김정은을 필요로 한 민사소송을 재판에서 승소로 마감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판결문에 보면은 제가 이 책을 이제 발간했고 여기에 449쪽의 일본 도쿄 지방법원의 판결문을 원문 그대로 또 번역문과 함께 실었습니다. 여기에 주문에 보면은 피고는 2,200만 엔과 그 이자를 이제 지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2,200만 엔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2억 원 가까이 됩니다. 근데 이 문제는 참 어렵게 이 판결문을 얻으셨는데, 그럼 문제는 이 판결문을 집행을 해서 어떻게 이 2,200만 엔, 우리 돈으로 2억 원을 받아낼 것이냐,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왜 이 문제를 제가 이 대표님께 말씀을 드리냐면, 한국에서도 이미 전시 납북자, 국군 포로들이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재산을 찾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렵게 남한의 경문협이라는 단체가 가지고 있는 30억 원 가량이 북한 돈이라는 것이 인정이 돼서 그걸 이제 추심 소송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본 내에 북한 재산이 있는지요? 또는 없는지요? 또 있다면 그걸 어떻게 찾아서 집행할 계획이 있는지 간략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중요한 질문이고요. 저희들이 이제 이러한 손해배상 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정의의 마지막 실현까지 하려면 재판정에서 판결을 내리신 이 한 사람 한 사람 원고인에 대한 피해 보상금을 저희들이 이제 얻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일본 내에도 북한 관련한 재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고려항공 티켓을 일본에서 북한으로 이제 관광을 가시는 분들이 고려항공 티켓을 일본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저희들이 지금 해소하 그 자금을 저희들이 해소하기 위한 작업. 그것이 왜 가능성이 있는가 하면 오토 본비오 미국의 대학생 재판을 했지 않습니까? 그 재판에서 미국의 은행에 들어와 있는 러시아하고 고려 항공의 은행 비용이 들어가 있는 걸 회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관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저청년 학교, 저청년 관련한 건물들에 북한이 지난 시기에 1955년 저청년이 설립됐을 때 이제 북한 자금이 와서 그 건물 세워진 그러한 부동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관계를 알아봐가지고 하고 그다음 여러 가지 이제 재산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알아보는 거는 이거를 집행하기 위해서 선결돼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우리는 북한 사회와 달리 모든 법의 시스템 위에서 움직이는 사회입니다. 그러면 지금 한국 북한 인권법, 일본의 북한 인권법, 여기에 제일북송 인권 피해라는 모두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법적 기반 위에서 다음에 이 손해배상금이 취득하는 단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북한 인권법, 한국이 북한 인권법 제정 10주년, 일본의 북한 인권법 제정 20주년입니다. 이 기회에 저희들이 정말 작동하는, 정말 구체적으로 북한 이 인권 피해 해결이 되는 그러한 북한 인권법이 되도록 개정과 수정과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저희들이 한 가지 생각하고 있는 거는
국제사회에 북한 레스토랑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북한 김정은이 돈입니다. 이 돈은 무조건 북한 김정은한테, 김정은 자금이거든요. 여기에서도 또 한 가지 근거가 되고 있는 거는 오토 본비아 변호사단이 독일에서 북한 대사관이 경영하던 호텔을 횟수를 이관받아서 그 처분을 해서 또 피해 보상금에 충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작업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걸 하려면 국제사회가 2014년 COI 보고서에서 발표한 북한이 반인도 범죄라는 그 중정에 정정을 한 이 명백히 한 이 발표에 근처에서 국제사회의 유엔 가맹국은 북한 인권법을 제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예를 들어서 필리핀에 북한 레스토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나라의 북한 인권법이 제정돼서 이거를 해소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돼야 되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발판으로 되고 있는 게 2024년에 윤석열 정부가 한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북한 인권법의 협력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두 모이자가 지금 현재 한미일의 이 북한의 법적 책임 규명을 했을 때 이 손해배상금을 어떻게 하겠는가, 경무력 하나만 우리가 매달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모든 가능성을 국제사회가 협력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 모두 모이자는 올해의 제3기 활동에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고려항공은 정말 북한의 항공인데 이제 일본에서 많은 사람들을 실어나르거든요. 그럼 그 티켓, 그것이 은행에 이제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그 은행에 들어가는 예금에 대해서 압류라든지 추심이라든지 그건 현실적인 얘기고, 그 경문협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렇죠. 경문협이 북한의 저작권료가 남한에 공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압류를 해서 추심하고 있거든요. 그것과 유사한 구조로 한다면 이것은 바로 현금 소득이니까 굉장히 아주 가시적인 얘기고, 또 한 가지 이제 조총련이 그동안에 좀 일본 북한의 그 자금원이 돼가지고 한 게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잘 추적을 한다. 그것도 좋은 얘기고, 또 한 가지는 지금 2024년에 캠프 데이비드 협정도 있었고, 그때 한미일이 북한 인권에 대해서 공동 보조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했다시피 오는 6월 23일이 일본의 북한 인권법 제정 20주년이니까 이걸 계기로 해서 한국, 미국, 일본이, 그러니까 세계에서 북한 인권법을 제정했거나 하고 있는 나라는 3국밖에 없어요. 그 3국이 모여서 이때 이 일본의 북한 인권법은 아직도 유효하게 시행이 되고 있고, 이걸 또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또 한국의 북한 인권법도 시행되고 있지만 북한 인권 재단이 설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론발인데 이걸 어떻게 더 활성화시킬 것인가. 또 미국의 북한 인권법은 이것이 지금 실효가 됐어요. 한시법이기 때문에 그건 조속히 다시 재상을 시켜야 된다. 이런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6월 23일 날 어떤 형식이든지 한국, 미국, 일본 정부는 정부대로, NGO는 NGO 차원에서 좀 모여가지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COI 보고서가 얘기했듯이 이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각 나라마다 북한 인권법을 제정하도록 우리가 촉구하는 그런 운동도 벌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모처럼 모든 모이자 리소라 대표님이 멀리 일본에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본 그 도쿄 지방재판소 아주 역사적인 이 판결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일본과 한국이 드디어 사법부도 공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주 웅변을 하고 있는 그런 판결을 얻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화요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